국가급 비밀 문서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메가더 장군에게 한 수 가르침을 주고 싶다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기존의 상식이 깨질 수도 있어요. 오늘 대망의 첫 회를 시작하는 극비 문서. 전쟁의 실마리는 베일에 쌓였던 국가 기밀 문서를 분석해서 전쟁과 분쟁의 그 뒷이야기를 여러분께 샅샅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의 첫 편, 극비 중의 극비 문서, 극비 중의 극비 작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보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하실 심호섭 교수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 심호섭입니다. 아무리 시크릿이 담겨있는 극비문서라고 해도 30년이 지나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대망의 첫 회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간에 그런 작전이 있잖아요. 5,000분의 1의 확률에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다. 한반도의 운명을 걸고 벌인 대단한 모험이었다. 인천 상륙작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가져온 게 뭐냐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할 때 만들었던 원본 방책을 가져왔어요. 74년 만에 컬러 원본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와우. 한번 보실까요? 글씨도 썼습니다. 써주네. 이거 지우개. 형광펜. 지우개는 이거 손으로 이렇게. 잠깐만. 오! 오, 그러네. 네. 야, 네, 이게 이제 버지니아 노폭에 있는 메가더 아카이브가 있어요. 거기에 직접 가서 촬영해 온 문서 박스고, 참고로 미국의 연방 정부의 예산을 받는 각종 문서 기록 보존소는 이 박스를 사용하는데 그쵸. 이론상으로는 100년 정도 보존이 되는 문서 전용 박스고요. 이 박스 앞에 이거 많이 보셨죠? 여기 보면 오퍼레이션 플랜 그렇죠. 넘버 10. 그다음에 1947년 7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 문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박스 넘버가 원래는 98번이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고치면서 3번으로 옮긴 것을 알 수 있고. 됐구나.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RG 넘버 6라고 돼 있는데 RG라는 것은 레코드 그룹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우리 말로는 문서군이라고 하죠. 네. 랩코드 그룹 6번이면 이것은 인천 상륙 작전이나 아니면 한반도에 관련된 문서들. 대표적인 문서가 그 레코드 그룹 242 같으면 적국 노획 문서. 뭐 338로 나가면 육군 문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돼 있죠. 네. 이 박스를 딱 열어보면요. 폴더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오퍼레이션 플랜 100-B 영어로 크로마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문서가 무엇인지 그 뒤에 보면 표지가 나와요. 이 표지에 보면 메가더 기념관 아카이브, 버지니아 노폭이고 이 문서 자체의 레코드 그룹은 38번이며 이 문서는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 문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 당시에 유엔군에서 제10군단장으로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박스 5번에 폴더 1. 그래서 오퍼레이션 플랜 B 크로마이트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 발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엄청 전지 크기의 그쵸. 네. 엄청 큰 전지 크기의 지도예요. 책상에 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찍고 사다리를 내려와서 다시 한번 넘기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2,000번을 반복했습니다. 과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0번을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확보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실 텐데요. 100-B가 뭔지 알아보기 전에 도상 계획을 먼저 보면 네. 작전의 개념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무엇을 다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지도 위에 네모 표시 저거 뭐야? X자 표시? 화살표? 헷갈릴 겁니다. 딱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그림 같아요. 약간 내비게이션 느낌이네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동그란 데가 뭔가 여기서 집결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요코하마입니다. 근데 이제 요코하마에서 E라고 써져 있는 뭔가 이놈이 집결을 하는데 이게 네. 누구냐면 E가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네. 이거 X 하나는 이제 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2
특수공병여단이 이쪽에서 출발한다. 전쟁의 시작은 공병이 공병이 한다더니 상륙작- 실제로도 이렇게 했네요. 맞죠. 상륙작전도 상륙부대가 가기 전에 길을 개척해줘야 되는, 특히 기뢰가 외설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요코하마에서 지금 미 제2 특수공병여단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네. 특수공병여단의 이제 부대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하 부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거의 4개의 대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위에 있는 부분 A라고 써져 있는 거 좀 흥미로운데, 이게 엔타이 에어크래프트입니다. 대공포 대대인 거죠. 그걸 앞에 내세우고.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공병부대가 이렇게 작업하는 도중에 상대방의 항공기가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대대들은 각각 이제 기뢰 제거업과 같은 이제 공병부대 역할을 하는 대대들이 모여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요코하마에서 미 7사단이 이제 같이 승선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7사단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에 이미 포병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공병도 배치가 되어 있고, 뭐 대대 포병 대대들 쭉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규모가 상당한 부대들이 이미 요코하마에서 출발을 했고, 네. 그다음에 고베에서는 한 개 연대를 뺀 2개 해병 연대가 함께 이제 승선해서 출항을 하는 모습을 우리 그림으로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작전 개념도 여기 안에 묘사가 그렇습니다. 돼 있는 다 것이고,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부대가 알아야 될 상급 지휘관의 의도도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노가 것이고요.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맨 처음에 이 문서를 깔 때 뭐라고 돼 있었냐면 100-B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이 100-A, B, C, D 네 가지입니다. A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생각보다. 네. 컨텐츠에 네. 이 문서가 나온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미 공간사에도 B, C, D만 나와 있고, 네. 사실 우리의 공간사만 봐도 B, C, D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네. 인천 상륙작전 그 시기에 작성되었던 어떠한 문서, 탑시크릿의 원본을 촬영한 것을 세계 최초로 보고 계신 겁니다. 우주 최초죠. 우주 최초 공개합니다. 100-A. A. 우리가 어떠한 작전을 계획할 때 방책이란 걸 군대에서는 세우잖아요. 코스 오브 액션. 코스 오브 액션. 네. 그 COA 방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획을 무작정 처음부터 하나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참모와 지휘관이 머리를 맞대고 방책을 4개에서 7개 정도를 선정해요. 그런데 이 100-A라는 건 뭐냐 하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계획이 될 가능성이 있는 COA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확보한 100-A의 도상계획, 도식을 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실제로 6.25 전쟁 때 작성되어서 모두가 공유했던 낙동강 방어선 작전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다음 보시면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로 붙이면 지금 한반도를 대략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 할 때 이 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낙동강 방어선. 여기에서 각 부대들이 잘라서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를 표시를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역습을 해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는 계획이 100-A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통제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뒤에 네. 보니까. 그래서 대전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대전까지.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군을 밀고 그냥 쭉 힘으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계속 공격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군이 아무리 지금 힘이 빠지고 네. 병력도 줄어들고 지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지금 주도권 혹은 공격 기세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밀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이렇게. 네. 근데 이게 하지 갑자기 마. 하기 힘들어요. 네네. 사실. 아무리 해도 힘드니까 네, 이럴 때는 네. 옆에를 뭔가 건드려서 이런 게 있어야죠. 밀려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딱 이렇게 정신. 그렇죠. 네, 뭔가 있어야죠. 그러면 100-A에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군산이라는 곳이 들어가 있어요. 군산에 측면으로 기습적으로 상륙을 해서 북한군의 옆구리를 푹 찌른 다음에 힘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스트레이트 칠 때 잽 때리고 올라가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B하고 네. A까지 확인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는 C예요. C, D는 저는 네. 어떻게 배웠었냐면 네. B는 인천이요, 네. C는 군산이요, 군산이요. D는 주문진이요. 주문진이요. 네. 방책 A는 최선의 방책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작전. 조건이 딱 갖춰졌을 때. 그렇죠. 저는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차선의 방책. 가장 좋은데 현실적인 것. 그걸 B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A도
B도 최선도 차선도 아니지만 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승부를 걸어보려고 시행하는 작전, 보완적인 보완하는 거죠. 그 예비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예비계. 예비 계획, 예비 방책, 그것을 C라고 하고요. D는 통상 뭐냐 하면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위해서 아껴둔 비단 주머니, 우발.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그거를 D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볼 건 뭐냐 하면 이제 예비 계획인 C를 봐야 됩니다. 도산 계획도 한번 볼까요? 교수님, 이게 방책 C. 실무를 영접하는군요. 네, 영접. 예. 예. 물론 이거 탑시크릿 극비고요. 인천 상륙 작전을 머릿속에 넣고 있을 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방책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과 처음은 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군산이 아닙니다. 이 인천에 미 제10군단이 상륙할 계획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인천이요, C는 군산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미군 공간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네네. 우리 논문에도 네. 이 C는 군산 간다고 돼 있는데 아니더라. 여기에 보니까 있어요, 진짜. 인천 상륙을 먼저 하는 기본 계획이더라. 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인천에 상륙했을 때 낙동강선에서 밀고 올라와야 돼. 못 올라와. 그래갖고 이 부대가 네. 올라오는 걸 실패를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천 작전이 교수님 이게 결정적인 작전이 아니잖아요. 여건 조성이죠. 사실. 여건 조성. 이게 결정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치고 올라오는 게. 여기서 작전적으로 북한군을 절단했을 때 네. 낙동강선에서 빵 때려줘야지. 올라와서 네. 이렇게. 네. 여기서 지금 힘을 못 쓴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군산으로 한 번 더 해줘야지. 상륙하는 거. 네, 해줘야죠. 그러니까 네. 이 군산으로 간다는 것이 단순히 북한군을 놀래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서울을 점령해서 북한군의 후방을 완전히 작전적으로 절단을 했고 이 낙동강선을 통신으로 연결하고 지휘 통제를 연결하고 이 보급로를 아주 유용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반드시 점령하고 있어야 될 곳이 대전이거든요. 이 대전을 한 번 더 작전적으로 절단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군이 계속해서 낙동강선에서 공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때를 이용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한미 양국군이 낙동강선을 뚫고 역습을 하겠다. 네. 이것이 핵심 계획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D 문서를 제일 많이 뜯어봤어요. 좀 뜬금없지 않아요? D는 근데. 뜬금없는데 네. 기발합니다. 작전 계획이나 방책이나 모든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하면 가정과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작전 계획은 항상 여기엔 어썸프션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러한데 장차 상황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아군과 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 가정과 전제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전제가 D는 좀 달라요. 이 문서도 도식으로 보면 편한데 물론 이것도 탑시크릿이죠. 극비 문서인데 시크릿으로 한번 분류가 됐다가 3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거 굉장히 특이해요. 인천 지역에 상륙을 합니다. 오케이. 네, 했네요. 한미 양국군이 유엔군이 역습도 합니다. 반격도 하고. 네. 그런데 돌연 여기에서 2개 부대를 빼내서 여기에 지금 상륙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우발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됐을 때 뭐라도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네. 사실 저는 이걸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굳이 넣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진, 서해안보다는 상륙하기가 쉽다. 아, 그렇죠. 네, 조수간만의 차도 거의 없고 네. 항상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여기 함대가 계속 깔려 있잖아요, 이쪽에. 네. 그러니까 상륙을 하기에 조금 쉽다.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제해권, 제공권을 좀 써먹어 보자. 어떻게든 북한군에게 피해를 강요해 보겠다. 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하면은 이 지금 영동고속도로 라인이잖아요. 네. 여기서 뭔가 테러 차단을 해가지고 뭐 텍스포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주긴 했는데 네. 그 거창한 애들이 정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서울까지 간다고 해봐요. 제가 지금 살짝 소름이 돋는데 이게 네. 전투 군인의 표본입니다. 군사 교리와 작전 관련된 교범에 보면 군인은 항상 긍정적인 단어로 현상을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절망적인 생각부터 들거든요. 저 같은 분석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냐 하면 다 망한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도 망해. 한미 양국군 작전도 망해. 그래서 일부 남은 부대를 다 모아서 게릴라 부대로 투입시킨 다음에 모두 일본으로 철수하는 계획에 초입이 문제 아니었을까. 조건이었다. 아.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 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 아 근데 저는 이 도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유치. 이걸 보면은 모든 게 다 성공했고 이거 덤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잖아요. 지금. 그렇지. 이건 다 사실은 망한 건데. 네, 그냥 이거를 확실하게 X해 주십시다. 딱 박사님 말대로 이거는 철수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용이라는 게 사실 현실적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유엔군이 낙동강선에서는 막을 수 있다. 이 이건 뭐 왜 상황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네. 낙동강선 역습 작전에 관해서 가장 잘 작성된 개인의 회고록이 Will to Win 아닙니까? Will to win. Will to Win. 예, 이기고자 하는 의지. 예, 예. 능력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것이고 상황이 마련해 주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한 네네. 언젠간 승리를 네. 쟁취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요 부대를 일본에 철수시키고 여기서 뭔가 항전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누굴 보내겠습니까? 미군을 보내겠습니까? 한국군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한국군을 보낼 것 상황은 같고. 한국군이겠죠. 네. 당연히 한국군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군은 여기 지형도 몰라요. 아 그렇죠. 예, 핵심적으로. 한국군은 여기서 계속 싸워봤거든요. 음, 너무 잘 알아요. 산악 지형에서 활동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군을 빼겠습니까? 당연히 미군을 빼지.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군이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한국군을 보냈어요. 한국군은 여기서 태백산맥에서 대관령 넘어가지고 서울로 가는 길도 압니다. 여차하면 간다. 네, 여차하면 간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한국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도 어떤 현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어떤 제공권에 도움이 있다면 네, 네. 충분히 어떻게 보면 서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절대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지키려고 하는. 자 근본 질문. 왜 최선의 방책이 A라고 스스로 작성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인 B를 선택했을까요? 이건 제가 너무 좀 심하게 나간 걸 수도 있는데 네. 네. 사실 저는 내심 그들 안에서는 B안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뭐냐면 A안이나 B안, 그러니까 B방책, A방책이나 B방책이나 그 유엔군, 그러니까 미군이 전쟁 들어왔을 때 세웠던 정치적 목표 달성은 동일합니다. 결국 미군은 38선까지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남한 정부를 더 회복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A와 B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A 같은 경우는 그냥 반격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북한군이 그냥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B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확실하게 모루를 만들어놓고 망치가 때리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포위선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표는 38선까지 가는 거지만 사실 메가더 사령부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는 포위선멸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표와 군사적 목표를 둘 다 할 수 있는 방책은 B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 이거 멋지다. 아, 왜 그러십니까? 이건 사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유엔군의 전력이 충분해서 그냥 북한군을 밀어 올린다면 북한군의 그 병력 자체가 경멸되진 않아요. 그러나 유엔에서 의결했던 대로 38선 이북으로 북한군을 몰아내고 전쟁 이전의 상태로 상황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목표는 달성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그 군대가 그대로 보존돼서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는 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A안 대신 앞을 내다보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모두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B안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메가더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작전이었고 네.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작전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건 납득이 가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날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방책 B 같은 경우는 8월 12일 날 만들기 시작해서 24일 날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방책 A 같은 경우는 8월 30일인가 제 기억엔 그래요. 네. 그럼 뭐가 더 먼저 만들어졌냐? 이거 먼저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게 최선의 방책이야.
최선의 방책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 나머지는 좀 쉽게 말하자면 구색 맞추기로. 구색 맞추기 아니면 사실 A 방책은 누가 봐도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안전합니다. 누가 봐도 이성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위험한 모험이 네. 없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그래 A가 최선의 방책이야 약간 기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달릴 수 있는 A 거고. 방책도 있어. 네. 고민 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네. B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사실 나도 인정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A겠지. 그렇죠. 그 당시 상황에서 네네. B만을 내세웠을 때 네. 메가더 장군과 메가더 사령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군군 다 있죠. 반대하면 네, 합참도 있고요. 요것만 했을 때는 네. 그냥 심보가 나서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왜 그 한 가지 선택지만 주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야? 네네. 그런데 요거 하고 네. 해군이 원하는 것도 넣어주고. 오, 그렇죠. 네. 아하. 그러니까 그런 수가 다 계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방책들이지 않느냐. 음. 결국에는 B를 하기 위한. 기록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네. 인천에 상륙할 것을 북한군이 이미 알았고 예상을 했고 인천에 상륙할 당시에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경고를 해줬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적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북한군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기습을 당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방어가 워낙 급박했고 여기서 이만큼만 더 가면 자기들이 이기는 거예요. 저라도 이거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병력 빼서 뒤로 돌리느니 언제 여기를 이거 끝내면은 또 끝인데. 기습은 두 가지잖아요. 네네. 몰라서 당하는 기습과 위력. 위력으로 알고도 당하는 알고도 기습. 당하는 거. 네. 인천 상륙작전에 의한 효과는 알고도 당한 기습의 효과였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군산, 뭐 주문진, 원산 사실 상륙작전을 올 거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용한 거기를 방어할 수 있는 가용한 병력을 모두 인천에 몰빵할 수 없었던 게 북한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수님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의 모태가 되었던 방책 4가지 탑 시크릿 기밀 문서 직접 풀어봤고 오늘 교수님 통쾌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A, B, C, D 작전이 모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또 우리는 궁금합니다.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